Darling, you send me. I know you send me. Darling, you send me. I know you send me. Darling. 안녕하세요. 차일못을 위한 자동차 리뷰 윤키라이드입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2020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. 우선 이 2020 익스플로러의 첫 느낌은 차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.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SUV인 7인승 SUV 시리즈 중 하나고, 그냥 형식만 7인승이 아니라 진짜 차 크기가 크고 덩어리가 커서 맨 뒷자리까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7인승 SUV예요. 물론 카니발처럼 3열 시트가 편하진 않지만 제가 데일리로 타고 있는 볼보의 3열보다는 훨씬 편하고요. 그리고 또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디젤 SUV가 아닌 휘발유 SUV라는 점이에요. 2300cc 터보인 이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. 변속기는 10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. 단수가 많아서 굉장히 이상할 것 같지만 막상 운전하면은 이질감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. 이 엔진은 6기통 3000cc대의 엔진이 이제 다운사이징이 돼서 나온 엔진이에요. 그래서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배기량도 줄이고 터보를 달았고요. 변속기도 10단이라는 엄청 많은 단수의 변속기가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경쾌하게 나가요. 고 RPM을 써야 좋은 출력이 나오는 그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 밟아주면서 다니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다닐 수가 있고요. 딱히 힘이 모자란다는 느낌은 잘 안 들고요. 또 좋은 점은 에코 모드로 할 때 차는 조금 답답하게 나갈 수 있지만 효율은 정말 좋아서 시내 연비나 고속 연비는 엄청 좋아지고요. 제가 에코 모드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한번 달려봐서 엄청 좋은 연비를 뽑아볼게요. 이 덩치에 휘발유 SUV인 걸 감안하면 정말 좋은 수치인 거죠. 그리고 또 스포츠 모드로 다니면 이 변속기의 시점이나 성향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. 핸들 가죽이 말랑말랑해서 그립감이 좋은 편이고, 파노라마 선루프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있고요. 전체적인 차량의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포드는 이 포드 특유의 깜빡이 소리가 괜찮은 편이에요. 자동차의 승차감은 역시 미국차답게 좀 물렁물렁한 물침대 같은 편안함이 있고요. 조금 빨리 달리거나 와인딩 길을 달릴 때도 코너링 성능도 꽤나 좋은 편이에요. 이 신형 익스플로러로 바뀌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었다가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으로 바뀌었고요.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팰리세이드 같은 사륜구동이었는데 GV80 같은 사륜구동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. 물론 실내 공간에 있어서는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 조금 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감성적인 부분이나 코너링적인 부분, 무게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는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방식이 월등히 좋고요. 보통 고급차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선호해요.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이 왜 좋은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제가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을 좋아하는 이유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익스플로러는 머스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. 머스탱도 2.3 이코부스트 엔진이 들어가고 후륜구동이거든요. 이 포드 이코부스트 엔진이 내구성이 꽤나 괜찮더라고요. 제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름만 넣어가면서 드리프트를 계속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도 엔진이 고장나거나 차가 멈추거나 하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는 낮보다는 밤에 볼 때 조금 더 멋있어요.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신형으로 바뀌면서 뭔가 차가 더 길어지고 사이드 라인도 조금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. 차의 크기가 큰 SUV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. 차선 안에 차가 굉장히 꽉 차 있는 느낌이고, 이런 지하 주차장에 좁은 데로 올라갈 때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돼요. 패밀리카니까
운전하는 어려움보다는 실내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차와 비슷한 가격대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차의 장점은 넓은 크기인 SUV와 좀 유니크함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도로 위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눈길이 많이 가는 차인 것 같고요. 그 차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좀 멋있게 생겨서 이런 근사한 데를 갈 때 잘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생각해요. 차가 커서 주차할 때 약간 힘들긴 해요. 그리고 이 차의 최고 장점은 바로 3열에도 아이소픽스가 4개가 있어서 카시트를 총 4개를 달 수가 있어요. 그럼 카시트를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카시트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패밀리 SUV라고 볼 수 있죠.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카니발만큼 3열이 편한 건 아니에요. 근데 사실 이 차는 이런 주행 성능 이런 것보다 실내가 넓고 공간감이 좋아서 찾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그럼 제가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익스플로러의 실내로 와보면 우선 전반적인 디자인은 괜찮아요. 하지만 요 앞쪽이 약간 심심한 느낌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차에 전체적인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건 엄청 잘 돼 있고 USB 타입C도 안드로이드 오토랑 이런 거에 지원을 하고요. 이렇게 지갑이나 핸드폰 넣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컵홀더가 있고 요 콘솔도 공간이 꽤나 많고요. 무선 충전기도 있고 뭐 패드 시프트도 있어서 운전할 때는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. 뒷자리 시트는 각각 개별적인 시트로 되어 있는데 앞뒤 위치나 등받이 각도를 각각 조절할 수가 있어서 편하고요. 양 옆쪽의 의자는 굉장히 편하지만 가운데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어서 등 쪽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. 에어컨이 미니밴처럼 이렇게 천정해서 나오고요. 220V를 쓸 수도 있고 여기도 충전잭이 이렇게 있고 뒷자리에서 공조기 조절도 가능하고 열선 시트도 있어요. 그리고 뒷자리에서 이 다리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. 천정도 공간이 꽤 많아서 그냥 뒷자리는 굉장히 편하고요. 그럼 3열에 한번 앉아볼게요. 요걸 이렇게 하면 이 상태로 의자가 앞으로 가고요.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발판도 있어요. 그래서 3열에 들어가는 거는 꽤나 편하게 들어가지네요.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인 3열 아이소픽스가 있고요. 지금 3열에 왔는데요. 천정 공간도 괜찮고 근데 앞쪽에 의자를 이렇게 했을 땐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좀 나쁘네요. 제 경험상 팰리세이드랑 비슷한 3열인 것 같고 GV80이나 볼보보다는 확실히 넓어요. 성인보다는 아이들이나 이 카시트를 장착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트렁크도 공간이 꽤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3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트렁크가 되고요. 그리고 3열을 쓰더라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그리고 이 하단 부분에도 공간이 있어서 짐을 더 실을 수가 있어요. 그럼 이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카시트가 4개나 들어갈 만큼 정말 패밀리카지만 후륜구동 기반의 그런 다이나믹한 성능 그리고 좋은 연비, 좋은 엔진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개인적으로 괜찮은 차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익스플로러는 포드 코리아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제가 시승을 해서 리뷰를 만든 거예요. 하지만 포드 코리아와 저의 인연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. 예전에 포드에서 주최했던 영상 공모전에 제가 수상을 한 적이 있고요. 그때 만들었던 작품을 리마스터해서 다시 만들어 봤는데 그럼 이거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뷰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차의 맛을 위한 자동차 리뷰 윤키라이더였습니다.